네, 지금부터는 1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네, 월요일이 좀 되게 많긴 한데 1월 17일 월요일 날은 이제 첫 번째가 중국의 4분기 네. GDP 이제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12월 항상 이게 세트로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요게 발표가 되고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월 18일 날은 이건 제가 이제 기사로 한번 찾아본 건데 신라젠이 그 상장 폐지 지금 여부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났잖아요. 네. 될지 안 될지. 근데 이제 이번 주 18일 날 최종 뭐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신라젠 주주분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18일, 19일 이틀간 열리게 되고 그 다음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이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임시주총은 27일인데 그 임시주총 전에 전자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분들은 18일부터 전자투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월 19일 날은 ASML 이제 미국 네덜란드의 EUV 장비 업체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1월 20일 날은 일단 중국의 그 대출 우대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리 결정이 있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21일 날은 한국의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그 수출입 데이터 발표가 되고 그날은 또 미국에서 저녁에 그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항상 이제 발표되는 지표인데 12월 달에 그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 경기가 워낙 좀 하강을 하다 보니까 이 지표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중국이 또 너무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예상보다 빠르게 또 금리를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지표들 이번 주 월요일 날 체크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역시 뭐 관심을 가질 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이제 그쪽에 뉴스가 많이 쏠리겠죠. 그래서 그 기관 수요 측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공모주 청약도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역시 중국이 지금 이제 20일 날인가요? 항상 매월 20일 날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 그래요. 예, 사실상 기준금리죠. 예, 그거를 항상 결정을 하는데 지난달에 한번 낮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번에도 또 추가로 인하를 할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이 연속해서 금리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 확실한 부양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실적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요새 워낙 지금 성장주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넷플릭스 하면 딱 성장주의 또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그날 넷플릭스의 어떤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21일 날 한국 수출 데이터 수출보다도요 요새 좀 우리나라 지금 제가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그때 1200원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거든요. 12월에. 근데 1월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도 적자예요. 일단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어쨌든 1월에 좀 흑자가 나면 증시에 좋을 텐데 적자가 이어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1.7%대인데요. 이렇게 좀 아직도 높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괜찮을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걱정 우리가 드는데 어떨까요? 분명한 거는 방향은 기축 버튼 일단 누르긴 눌렀어요. 속도의 문제지.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7% 밑으로 저는 당장은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뭐 일시적으로 1.6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적어도 한 그 3월 FOMC 그때 아마 금리 올릴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일단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1.7% 유지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장주들한테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불리하다. 네. 예, 그래서 작년 2, 3, 4월과 같은 흐름은 올해 3월까지는 전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월 FOMC 전까지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장주를 분류하실 때도 그냥 꿈만 가지고 올랐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은 타격을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돈을 잘 버는 성장주들은 너무 거기에 금리에 연연할 필요 없다. 다만 작년 2, 3, 4월에도 테슬라가 급락했었거든요.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애플, 뭐 아마존 다 똑같았어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쨌든 금리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좀 약간 불편해요. 성장주를. 그리고 눈을 돌려요. 얘는 성장을 못하는 애인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걸 또 뜻해요. 경기가 좋아지면요, 경기 민감주가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성장주는 희소하잖아요, 되게. 남들은 돈 못 버는데 얘만 막 성장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요. PER 50배 주는 걸 100배 줘요. 근데 경제가 막 좋아져요, 갑자기. 그러면 이 밑에 있던 기업들도 온기가 퍼져요. 그럼 얘네도 돈을 벌어요. 그러면 희소성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밸류를 못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이 이걸 보다가 밑으로 가요.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얘는 비싸. 이거 사자. 당연히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색깔 변화를 여러분들이 무시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무게가 실 수밖에 없다. 네. 성장주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런 색깔 변화가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성장주 중에서 뭐 대표라면 네이버 카카오를 네. 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또 그렇다고 돈을 많이 못 벌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뭐 자체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반성도 한다고 합니다만 네. 앞으로 좀 바뀌고 달라질까요? 카카오에 대한 실망이 지금 너무나 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때도 이제 저도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린 게 그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네. 경영진이 좀 심했던 거죠. 그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뭐 일단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닌데 상장하자마자 스톡옵션을 8명이 동시에 팔아버리고 우리사주 갖고 있는 직원들이 1년 동안 못 팔거든요. 우리사주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못 파는데 경영진은 팔아버리고. 예. 그 약간 이제 빈틈을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그건 도덕적 해이예요, 분명히.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대표가. 그래서 그거 믿고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 많거든요. 근데 완전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런 행위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카카오 그룹을 보시면 너무 상장을 많이 해요. 네. 작년에도 저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회사 상장이 너무 많은데 올해도 카카오 그룹은 4개가 상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까지 지금 고성장주들이 금리 오른다고 하니까 빠지고 환경까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게 17만 원이었는데 지금 9만 원 초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원성이 지금 너무나 심하고 카카오 이제 좀 정리해야 되냐 아마 고민들이 크실 거예요. 이런 회사에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까.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매도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그리고 액션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카카오 경영진 CEO가 앞으로 2년 동안 만약에 상장을 주식 못 판다. 예. 그거를 이제 그 합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카카오를 매일 쓰잖아요. 저도 뭐 카카오 선물하기도 하고 카카오톡 매일 쓰고 카카오에 있는 광고도 매일 봐요. 그거 보면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약간 이제 경영진들에 대한 불신, 이런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또 성장주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그런 거지 카카오 본업의 펀더멘털은 그 어떤 정부의 규제 이슈를 제외하면 그렇게 달라진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규제 이슈도 뭐 이렇게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인터넷 플랫폼 규제 법안도 사실은 이번 정권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리스크도 별로 없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를 버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카카오가 좀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좀 보유해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영진에서 어쨌든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번 주 공모주 청약이 있게 되는데 지금 기관들 수요 예측에서는 막 이른바 대박이었지 않습니까? 그 18일, 19일 이제 공모주 청약에서 이제 개인들 소액 주주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맞아요. 관심들이 많은데 그 공모주를 받는 뭐 절차나 이런 과정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이제 기관들 수요 예측은 끝났고 지금 공모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는 이제 그 가장 상단 3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 주관사가 7개나 돼요. 네.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데가 KB증권이고 그다음 대신신한금융, 미래하나금융,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그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싶으면 이제 계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7개 회사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그 회사로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셔야 됩니다. 중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계좌 중에 하나를 넣어야 돼요. 근데 최소 이제 이거를 하려면 증거금을 내셔야 되는데
30만 원이면 10주면은 300만 원이잖아요. 네. 최소 10주 단위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150만 최소 원. 15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넣고 싶은 만큼 뭐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절반은 균등 배분이에요. 근데 경쟁률이 치열하면은 그만큼 조금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주, 두 주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 150만 원 넣으셔야 되고 나머지 절반 물량 있잖아요. 나머지 50%의 물량은 비례 배분. 그래서 내가 금액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이 받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뭐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1인당 하나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니까 가족 계좌 터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은데 각자 아무튼 전략을 세워서 공모주 청약하시면 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상장하고 나서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게 이번에 공모가 기준으로는 70조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을 한 120조까지도 예상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 상장하고 나면 주가는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은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조금 강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 쏠림으로 좀 안 좋았다가 약간 벗어나는 해소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저평가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견조한 건가요? 뭐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기 전에 공모가 기준으로 70조인데 70조는 누가 봐도 싸거든요. CATL과 이제 비교를 하니까요. 네. CATL의 생산량이 70% 정도 돼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면 CATL이 240조거든요, 시총이. 근데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은 적정 시총이 170조 정도 나옵니다. 근데 뭐 CATL은 돈을 잘 버니까 지금 뭐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할인을 한 30% 정도 하면요 120조가 나와요. 예. 그러면 70조의 공모를 하는데 120조면 50조 정도 업사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ETF도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 뭐 에코프로 BM 거기에 이노베이션도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LG 화학도 있고 이런 거 비중 다 줄이고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저희 당사의 이한나 연구원님은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ETF에서 뭐 빠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지어요. 네.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기 때문에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소재주를 좀 팔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몰라요. 그 코덱스나 타이거 운영하는 자산운용에서 결정한 문제라서 요건 한번 확인해 보시되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는 오히려 저는 반사이익 얻는다. 왜 반사이익이 얻냐면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상장을 하는 순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조를 찍었다고 쳐볼게요. 100조나 120조. 그러면 그 SK 이노베이션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절반 정도 돼요. 생산량이. 네. 수주 잔고는 되게 많은데 앞으로 생산량을 계산해 보면 절반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잖아요. 네. 50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계산을 했을 때 예. 삼성 SDI도 비슷하고 그럼 50조씩 가격을 받고 만약에 120조를 찍었어요. 60조가 되겠네요. 60조.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면 갈수록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같은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왜 CATL하고는 좀 다르냐면 지금 시장의 중심은 미국을 봐요. 중국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는 미국을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막 보조금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공장 많이 짓는데 그럼 미국의 생산 능력을 보겠죠.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다 그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같이 그냥 평가가 올라가면서 간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빠지면 또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부터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연동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주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 파운드리 1위인 TSMC 4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뭐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 주가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되게 이거는 그러니까 TSMC가 이렇게 좋은 실적 냈다는 건 삼성한테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운드리잖아요. 네. 경쟁사인데 투자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매출 그 전망치를 20% 이상으로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이 보통 연평균 10% 후반 정도 성장을 한대요. 매출액이. 네. 매년. 근데 TSMC는 올해
20% 후반대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율주행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고성능 컴퓨터도 있고 수요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TSMC가 자신 있게 올렸고 설비 투자 우리 50조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삼성의 파운드리를 볼 때 그럼 TSMC만 성장하고 삼성은 성장 안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TSMC가 지금 물량이 꽉 차 있대요.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물량이 일부 나와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삼성으로 가요. 근데 삼성의 전략은 어차피 7나노, 5나노는 TSMC에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3나노에 승부를 걸고 있어요. 3나노에서 상반기에 성공을 하면 양산에 그럼 3나노 수주를 삼성이 먼저 받겠죠. 그럼 앞서가는 게 되거든요. 수요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는 삼성전자를 한번 기대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부장 기업들도 좋은 게 TSMC가 저렇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삼성도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1등이 앞서가면 2등은 당연히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낙수 효과가 생겨서 비메모리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메모리한테도 좋은 게요. 네. 메모리 왜 좋냐면은 너무 이쪽으로 비메모리 투자를 지금 모든 반도체 회사가요. 그 D램보다는 그 비메모리에 집중을 해요. 네. 그러면 이쪽에 다 쏠리면 장비가 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요. 그럼 메모리 장비는 쇼티지가 돼요. 야, 부족하겠네요. 부족하면 생산이 줄어요. 예. 예. 근데 그럼 부족하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주 공격적으로 안 하냐면 지금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전략은 메모리에서 최대한 돈 벌자 이거예요. 이걸 벌어서 비메모리로 가자는 전략들이에요. 아마 하이닉스도 이번에 M&A 전문가를 모셔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이닉스도 분명히 비메모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메모리만 하기에는 너무 또 이게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어떤 좀 구미에 맞는 기업을 M&A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비메모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제 추측엔. 그래서 메모리는 수익성 위주로 분명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는 안 할 거예요. 뭐 장비도 부족하지만 그럼 메모리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이 주니까. 네.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TSMC 실적 발표가 의미하는 게 그냥 단지 TSMC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메모리까지 좋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 저는 이제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도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몇 달 후를 보고 뭐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싸져서 좋은 기회는 맞는데 바로 간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좀 시간은 걸리니까 한두 달.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전히 1월과 2월은 좀 가치주에 집중하는 게 작년에 그러니까 못 오른 기업들 있죠. 그쪽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일단 지금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실제로 뭐 백화점주라든가 또 만약에 오미크론 변수가 완화되면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매드팩토 때문에 뭐 제약주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대형 제약사 중에서 처방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그 리스크에선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임상도 재개될 수도 있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앞으로 늘어난다면 제약주도 좋을 수 있으니까 리오프닝에선 백화점 제약주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 여전히 반도체는 저는 계속 주도주로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2차 전지 장비가 좋았잖아요. 근데 장비랑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 아마 고르게 갈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쪽 갔다가 한 번은 반도체 갔다가 이럴 것 같아서 지난주에 좋았던 2차 전지 장비가 쉬면 이번 주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지난주에 쉬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 보시고 그다음 가치주 중에서는 제일 못 오른 게 그 석유화학 기업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되게 뭐 업황도 안 좋고 올해도 뭐 성장은 못하지만 중국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잖아요. 부양으로 가면은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단기 호재거든요. 그래서 뭐 석유화학 기업들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주사. 네. 지주사들 진짜 뭐 물적 분할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 할인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잖아요. 뭐 자회사 상장할 때 뭐 공모주 우선 청약권을 배정을 한다거나 기존 주주한테 신주 인수권을 준다거나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지주사 할인율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많이 소외받았던. 그러니까 이번 주도 포인트는 못 오른 거 사자. 작년에 많이 못 올랐던 기업 중에서 지주사나 석유화학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벌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이제 2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뭐
그 둘 다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 두 개 다 이제 신한금융 투자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첫 번째는 신한금융의 기업 분석부에서 나온 보고서, 제목이 그 유레카라고, 뭐 이렇게 막 발견할 때 막 유레카 기억나시죠? 예,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뜻밖의 발견 자동차. 뭐냐면 자율주행 얘기예요.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특히 그 정부가 이제 정부하고 기업이 먼저 투자를 확대하게 될 거고, 이러면은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 같다. 실제 자율주행이 몇 년 전에도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주가가 못 갔던 게 아직은 먼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꿈만 그리던 산업이다 보니까 잠깐 반짝하고 빠지고 이랬는데, 올해는 진짜 나옵니다. 아이오닉 5도 우리 한국 서울에서 아마 레벨 3 모델로 나올 것 같고, 내년에는 미국의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이거든요. 그 모델로 출시를 임박하고 있고, 뭐 이미 테슬라는 나와 있고, 뭐 GM도 준비하는 것 같고, 다양한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모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는데, 이제 우리 눈으로 진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꿈만, 이제 머릿속에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서 주목해야 될 섹터가 뭐냐면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 당연히 중요하죠. 차가 이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그 당연히 우리가 이제 차에서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면 뭐 하겠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겠죠. 콘텐츠. 예, 콘텐츠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인포테인먼트. 네. 주로 잘해주는 회사가, 그걸 만드는 업체가 이번에 LG전자가 벤츠에 그거 납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3D 매핑, 이제 그 지도를 이제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이런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고, 거기에 또 차량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 또 카메라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그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한금융의 이제 박형우 고영민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것도, 이것도 이제 일맥상통한데, 자율주행으로 이제 카메라 업황이 달라진다. 요 보고서 제목인데요. 이제 카메라 해설 주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카메라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많이들 생각하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진짜 많이 달릴 수밖에 없고, 특히 LG노텍에 지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테슬라 수주를 좀 받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국내 LG노텍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포진을 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 규모가요 한 45조 원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전장 카메라 있죠, 이 자율주행, 이쪽 자동차, 이게 2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는 27조짜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네. 전방 산업이. 그럼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스마트폰도 올해 좋아지는데, 네.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새 주가가 좀 강하다. 네, 생각보다 예. 큽니다, 시장이. 그 단가도 되게 비싸대요. 보통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대당 단가가 5천에서 10,000원 정도 한대요. 근데 차량용 카메라는 30,000원에서 50,000원. 한 3배 가까이 비싼 거죠. 그리고 채택되는 것도, 스마트폰은 지금 한 3개, 4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에는 10개에서 15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당연히 열리니 차량용 카메라,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카메라 만들던 기업들은 올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네. 이걸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체크하실 거는 차량용 그 카메라 비중이 높은 회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거니까, 그냥 스마트폰만 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는 매력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카메라 회사 중에 그 이런 자동차용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회사들이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업별로 분석을 잘 해놨으니까 한번 자율주행과 관련된 회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2개의 보고서를 꼭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시 방향이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 여부는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행보를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정시의 제도, 또 관행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입니다. 연블리의 비밀 노트에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